이제 CRT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캐소드 레이 튜브. 그래서 CRT. 자, 이게 운동 에너지, 전기력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1번 위치에서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2번 위치에서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전압이 높았죠? 높았으니까 U가 QV죠? QV. 이렇게 해도 됩니다. QV. 여기서 이렇게 QV. 그래서 전기장은 델타 V는 ED, 델타 V는 EX. 크기만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도 되고, 당연히 전기장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위가 감소하니까 전위는 줄어들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위가 감소한다. 자, 16.2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럼 전위는 전하에 의해서 전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전하에 의한 전위와 전기 포텐셜 에너지. 원래는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앞에 순서는 그냥 책에 있는 순서를 따라온 거예요. 자, 12V의 배터리라고 하는 건 음극과 양극 사이의 전위차가 12V가 나는 겁니다. 양극 단자가 12V라면 음극 단자는 0V가 되는 거죠. 이건 상대적인 거지 실제 여기가 12V, 0V 이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죠? 양극이 음극보다 12V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여기 양전하가 있고 여기 음전하가 있을 때 음전하가 있는 곳의 전위, 음전위가 만들어지는 거고, 양전하가 있는 곳에서의 전위는 양전위가 이렇게 분포합니다. 이때 점전하에 의한 전위는 R분의 KQ가 돼요. 점전하 Q로부터 여기 점전하가 있어요. 전하가 여기 있는데 얘로부터 거리 R인 점에서의 전위는 이렇게 R분의 KQ가 됩니다. R분의 KQ. 무한대인 곳에서 0으로 할 수 있겠죠. 거리가 무한대인 점에서의 전위를 0으로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전하가 있을 때는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각 점에서 주어진 점에서의 전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제 문제 보시면 전위 구하기 V 원점에 Q1 전하가 있고 Q2인 X축 3m 떨어진 지점에 음전하가 있습니다. 그럼 P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라. 양전하에 의한 전위, 음전하에 의한 전위를 더해주면 되겠죠. 양전하로부터 거리는 R1이고 음전하로부터의 거리는 R2니까 R1분의 KQ1 더하기 R2분의 KQ2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R1분의 Q1 곱하기 K, R2분의 Q2 곱하기 K. 그런데 Q1은 양전하죠. 자, 주어진 양전하의 전하량이 5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5 마이크로 쿨롱. Q2는 마이너스 부호 넣어줘야 돼요. 이게 양전한지 음전한지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 이거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두 전하에 의한 전위, P점에서의 전위는 이렇게 차이로 7.6 곱하기 10의 세제곱 볼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에서 매우 먼 곳에서 0으로 두었을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공식만 V는 R분의 K 곱하기, 이거 쿨롱상수죠. 쿨롱상수 곱하기 K R분의 Q 이렇게 구합니다. 4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무한대에서 P점까지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을 구하라. 이거는 이제 앞에 아직 안 했어요. 요거입니다. 자, P
여기 이것처럼 Q2가 이제 무한대에 있었어요. 무한대 저쪽 무한대에 Q2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여기로 가져오는 거야. P점으로. 그럼 무한대에서의 전위는 0이죠. 그죠? 무한대 전위 0으로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P점의 전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만큼의 전위차가 있겠네요. 맞아. Q 곱하기 델타 V 해주면 되겠죠. Q 곱하기 델타 V가 W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Q 곱하기 델타 V. Q2를 0인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Q2 곱하기 델타 V. 즉 R분의 KQ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맞아. 그런데 어떤 거리를 가진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얘가 더 높은 곳으로 온 거죠. 2를 해준 거지. 여기까지 가져오면서 W라는 2를 해줬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Q2를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V2까지, V1까지 높여준 거잖아. 그럼 1을 해줘야겠지. 1을 이렇게 높여주려면. 그 1은 Q2 곱하기 V1이라고요. Q2 곱하기 V1. QV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QV. 예. 그런데 V1이 점전하에 의한 전위입니다. 요 점의 전위는, P점의 전위는 Q1에 의해서 전위가 결정되겠죠. 요 전위라고요. Q1이. R분의 KQ1.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자, 이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의 전위는 지금 구했죠. 전위가 아까 7600, 그죠? 7600볼트예요. 요 점의 전위가 7600볼트. 그럼 멀리 무한대에서 전하를 여기까지 가져오려고 해요. 그럼 높이가 0인 곳에서, 전위가 0인 곳에서 7600볼트까지 높여주는 거지. 그럼 얘 전하량 Q 곱하기 7600 해주면 되겠죠. Q 곱하기 7600. 그렇지? 그랬더니 3.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줄.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마치 질량 M을 높이 H로 올리기 위해서는 mg H에 2를 해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알고 보면 쉬운데 나 혼자 어떻게 해볼 거야 그러면 어려워서 안 돼요. 그죠? 자, 전위 V 그리고 도체 등 전위면 전위가 같은 지점들을 이어서 면을 만들었습니다. 표면을 등전위면 선을 만들면 등전위 선이라고 얘기하죠. 도체의 특징, 대전된 도체의 특징을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죠. 대전된 도체에 전하가 있을 때 대전된 도체가 만드는 전기장은 표면에서 항상 그 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체는 등전이라고 그랬죠. 등전이. 도체는 등전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의 전기적 높이가 같아요. 더 높은 곳, 더 낮은 곳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더 높은 곳, 낮은 곳이 없이 높이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이가 같은 곳을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들지 않죠. 평지에서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들지 않잖아. 마찰이 없다면. 전하는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곳에 전하가 더 많죠. 더 빽빽하게. 여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전하가 많이 모이더라. 자, 전자볼트라고 하는 건 에너지 단위입니다. 전자볼트. W는 QV라고 했죠. 또는 델타 V라고 해도 되고 델타 U는 Q 델타 V입니다. 일을 해서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상승시켜 준 거죠. 일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 같다. 근데 얘를 이제 단위가 요거의 단위는 쿨롱이고 얘의 단위는 볼트잖아요. 요거 쿨롱 곱하기 볼트는 줄이 돼야겠죠. 줄. 에너지의 단위.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이제 너무 1쿨롱은 너무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아예 전자나 양성자의 전하량의 크기 이게 기본 전하량 2로 표시합니다. 기본 전하량 2 곱하기 1볼트.
EV라고 쓰죠. EV. 예, 전자볼트로 갑니다.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볼트, 전자볼트. 그리고 작은 에너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1전자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게 기본 전하량이잖아요. 쿨롱으로 표시했을 때 그걸 1볼트 높여주는 에너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는 거죠. 쿨롱 볼트가 줄이니까. 예. 이게 1전자볼트가 된다. 즉 전자나 양성자의 전위를 1볼트 높여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1전자볼트입니다. 영어로 엘렉트론 볼트라고도 합니다. 작은 에너지 쓸 때는 이런 단위를 쓰게 됩니다. 다음으로 등전이면 전위가 등, 같은 점들을 이은 면, 그렇죠? 이어서 만들어지는 면이 되겠죠. 쭉 넘어가시면 이런 거죠. 전하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자, 전위는 R분의 KQ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같으면 전위가 같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점하고 이 위치의 전위랑 같은 점들은 거리가 같은 구면이 되는 거죠. 구면. 그리고 이 위치랑 전위가 같은 점들은 역시 똑같은 거리를 갖는 구면. 자, 한쪽은 양전하가 있고 한쪽은 음전하가 있죠. 그러면 정 가운데 이렇게 싹 수직 이등분선 그으면 여기가 전위가 0인 점이죠. 그죠?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0이잖아요. 요거보다 왼쪽으로 가면 이제 양전위가 되는 거고,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음전위가 되는 겁니다. 왜? 음전하 가깝고 양전하 멀리 있으니까 음의 전하에 의한 음전위가 더 크겠죠. 크기가. 그치? 네. 당연한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가 이렇게 한쪽이 전위가 크고 예를 들어서 이쪽이 높은 전위, 이쪽이 낮은 전위라면 그 안에는 전기장이 있는 거죠. 그죠? 전기장의 방향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를 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기장의 방향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전기장의 방향이 중력의 방향이 떨어지는 것처럼 전기장의 방향도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은 이렇게 이게 전기력선이에요. 빨간, 주황, 오렌지색이 전기력선. 그리고 이 점선이 등전위선 또는 등전위면이 되는 겁니다. 등전위선 또는 등전위면. 그래서 전위가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 결과적 전기장, 전기력선과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쭉 넘어가서 전기력선과 등전위면은 항상 수직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지? 여기 등전위면의 모든 점에서 전기장은 표면의 수직이다. 이건 이제 도체에서도 우리가 알게 됐죠. 도체.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등전위 선이 이렇게 돼 있다면 전기장은 이렇게 항상 수직으로 지난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력선, 전기장이. 여기 이제 교재가 좀 이상해서 이게 수직이 아닌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 이렇게. 알겠죠? 어느 곳에서나 여기는 거의 수직으로 나와 있죠. 이런데 다 수직이 돼야 됩니다. 이 파란색 점선 등전위선, 오렌지색 실선 전기력선. 전기력선은 양에서 음을 향하잖아요. 그렇죠? 양에서 음을. 그래서 항상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특별한 수식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정전 집진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복사기와 레이저 프린터도 하지 않아요. 읽어보면 쭉 되는데 그 다음에 커패시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커패시터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요거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축전기. 커패시터는 본래 우리말로 굳이 또 바꾸면 뭐예요? 직역하면. 그죠? 담아놓는 거잖아. 담아놓는 거. 그릇. 그래서 전기에서의 커패시터는 전하를 담아놓는 그릇. 얼마나 담을 수 있니?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 그릇의 크기, 용량. 그죠? 그릇의 용량.
축전기의 전기 용량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말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 영어로는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 그릇의 용량. 아주 간단하죠. 예. 커패시터는 전하를 담아 놓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럼 전하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방법은 간단해요. 금속판이 2장 있어요. 이게 바로 커패시터입니다. 금속판, 커패시터는 다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 한 장도 축전기가 될 수 있고 2장만 있어도 축전기가 될 수 있어요. 한 장만 있어도 될 수 있고, 여기 전원을 연결하면, 자,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아주 많이 들어있겠죠. 예, 자유전자가. 물론 각각은 중성이면 여기 양전하도 다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수의 양전하만큼.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는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자, 배터리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각각 연결해요. 연결하면 플러스 극은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플러스 극으로,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양전하는 마이너스, 전위가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만 전자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전위가 높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양으로 떨어지는데 배터리는 전자에게 에너지를 줘서 높은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건 전자에게 높은 곳이지 전기에서는 항상 양전하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전자를 얘는 잃어버렸죠. 왼쪽에 있는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양전하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전자 어디 갔냐면 배터리가 이쪽 반대쪽에 갖다 전자를 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진짜 전자가 더 많아졌죠. 많아지고 왼쪽은 양전하가 있겠죠. 음전하 없고 양전하가 있는 거죠.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전자를 뺏겼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전자를 오른쪽에 갖다 쌓은 거예요. 그냥. 그죠? 이런 역할을 이 배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축전기예요. 축전기는 왼쪽 금속판, 오른쪽 금속판이 있을 때 그 내부에 충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하를 집어넣는 걸 충전이라고 합니다. 축전기에 전하를 집어넣는 걸 충전. 그러면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여기 전기장이 이 사이에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배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배터리가 W2를 해서 전하를 높은 곳, 낮은 곳으로 분리시켜 놓으면 그 안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역시 에너지가 들어와 있죠. 왜 에너지가 들어있냐면 한쪽에 양전하, 한쪽에 음전하 있으면 전위차가 만들어진 거죠. 전위차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축전기인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 넓이가 금속판의 넓이가 A, 그리고 간격,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D에 반비례하고 A에 비례합니다. 넓이가 넓으면 전하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거리는 가까울수록 전하들, 양전하, 음전하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겠죠. 그러면 양전하, 음전하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리에는 반비례, 넓이에는 비례예요. 간격에는 반비례, 넓이에 비례. 그 값이 여기 16.5.2절 평행판 커패시터 용량은 C로 표현해요. C, 커패시턴스의 C. 전기 용량은 D분의 A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이게 바로 유전율이에요. 여기서 유전율이 나오는 겁니다. 예. 유전율, 그 공간, 두 개의 금속판 사이 공간의 전기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외워야 돼요. 암기하세요. C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 일단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면 공식이 또 하나 나오죠. 자, 용량은 델타 V분의 Q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전압을 가했죠. 그러니까 얘의 전압을 델타 V. 델타 V라는 얘기는 얘가 그럼 전하가 언제까지 여기 쌓일 거냐. 이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가 전원의 전위차랑 같아질 때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벽돌을 높이 올릴 때 자기 키만큼 올릴 수 있지 더 크게는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 배터리가 올릴 수 있는 높이가 델타 V라고. 그럼 어디까지 올릴 수 있겠어요?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가 혹시 델타 V가 될 때까지는 전하를 계속 쌓아 놓을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그렇죠? 자,
이 델타 V라는 말이 이 배터리는 델타 V의 전이차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금속판의 전이차가 델타 V가 될 때까지 올려놓고 전하를 쌓아놓고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높이를. 동호반복, 동호반복.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가 델타 V고 이 안에 쌓인 전하들, 한쪽에는 양전하, 한쪽에 음전하. 전하량이 같겠죠. 여기서 나간 만큼 여기로 전자가 들어갔을 테니까 그거 그냥 Q라고 합니다. Q. 그래서 C는 1V 갈 때마다 몇 쿨롱 전하가 충전이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V분의 Q예요. 또는 이건 이제 분수로 쓰기가 귀찮다 그러면 Q는 C 곱하기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용량이 크면 많은 전하가 들어가고 가해주는 압력이 크면 또 역시 더 많은 전하가 들어가겠죠. 이거를 이런 이제 공기 탱크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릇, 실제 그릇. 공기 탱크에 내가 공기를 펌프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펌프로 펌핑질해서 집어넣을 텐데 이 가해주는 압력이 크면 많은 공기가 들어가겠죠. 공기의 양을 Q라고 쓰고 이 펌프가 가하는 압력을 델타 V라고 이렇게 쓰면 이 안에 들어가는 공기 분자의 양은 이 델타 V의 펌프의 압력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에 비례하겠어요? 그릇의 용량에. 그렇죠? 큰 그릇이면 많이 들어갈 테고 작은 그릇이면 조금 들어갈 테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Q는 CV 또는 C 델타 V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래서 단위를 보면 이 용량의 단위는 뭐 미터의 세제곱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전하량이니까 쿨롱 되겠죠. 여기 있대요. 전하량 쿨롱. 이게 볼트죠. 쿨롱 퍼 볼트입니다. 1볼트 갈 때 몇 쿨롱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죠. 이거를 F라고 쓰고 대문자 F로 쓰고 페럿이라고 읽습니다. 페럿. 페럿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 사람의 이름 들어봤죠? 그죠? 예. 누구예요? 페러데이. 그 사람의 애칭, 페럿. 그냥 다 쓰기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쓰자. 여기 대문자 F. 이렇게 페럿이라고 씁니다. 그냥 페러데이라고 해도 돼요. 1페러데이라고 해도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줄임말을 쓴 거예요. 자, 암기하세요. Q는 CV. Q는 CV 암기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평행판 축전기라면 이 축전기는 그냥 도체만 돼도 축전기예요. 이렇게 도체 덩어리 두 개 있어요. 이쪽에 플러스 연결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전자 뺏기고 양전하가 되고 얘는 전자 얻어서 음전하가 되는 거지. 이 사이에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전기장. 이게 축전기라고요. 그렇죠?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낮아졌잖아. 그치? 자, 3마이크로페럿 축전기가 있습니다. 3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에 12V를 가했어요. 그러면 전하가 얼마 생기냐? 36마이크로쿨롱. 양전하 36마이크로쿨롱, 음전하 36마이크로쿨롱 되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 페럿 볼트가 쿨롱이죠. 페럿 볼트가 쿨롱. 이거 그대로 쿨롱일 거 아니에요. 전하량. 오른쪽에 페럿 볼트가 왼쪽에 쿨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페럿의 그럼 용량, 1페럿의 용량은 엄청나게 큰 용량이에요. 전기에서는. 1페럿의 용량은 매우 매우 크다. 커패시터는 여러분들이 전기 회로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커패시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이 봤죠? 회로 기판, 전기 회로 기판에서 축전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뜯어봐도 막 연결이 되어 있고 전자제품 뜯어보면 이런 거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게 축전기예요. 축전기의 글씨를 잘 보면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축전기의 용량은 22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아주 용량이 작은 것 같죠? 마이크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글씨로 용량이 다 써져 있습니다. 좀 큰 거는 수천 마이크로페럿도 있어요. 몇천 마이크로페럿, 2000 정도가 되려면 검지손가락 크기 요 정도. 검지손가락이 마디 두 개나 하나 정도, 하나 반 정도. 요 정도 이제 원통으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게 한 2000 또는 뭐 1000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그래도 마이크로페럿이에요. 1000 마이크로페럿.
그러니까 1페롯은 없어요. 1페롯은. 그런 크기가 없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지. 여러분들이 겨울 되면 이제 주전자를 보온 물통, 너무 추우니까 이제 보온 물통을 이렇게 가져다녀요. 이게 다 이 보온 물통 용량이 얼마나 돼요? 그렇지 뭐 커봐야 그죠? 500cc, 500ml. 나 물 많이 마셔서 좀 큰 거 갖고 다닌다 그러면 1000ml. 1리터지 1리터. 전기 주전자에 들어가는 용량이 1리터예요. 일반적인 전기 주전자 조금 좀 적당한 크기. 예. 너무 작으니까 한 1.5리터도 있고 막 그래요. 가정에서 쓰는 거. 예.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거야. 우리 집에 주전자가 한 대 있는데 주전자의 용량이 2m의 세제곱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주전자가 무슨 욕조만 해. 그렇죠? 예. 그런 주전자는 뭐 특별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쓸 일이 없죠. 그죠? 예. 가지고 다닐 일이 없잖아. 예. 그런 거 같은 거야. 예. 되게 이제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축전기는 이렇게 마이크로페럿이거나 피코페럿, 매우 작으면 피코페럿도 있어요. 이런 게 피코페럿입니다. 이런 거 써져 있어요. 피코페럿. 매우 손톱 되게 작죠? 얇은 판. 이건 진짜 평행판 축전기입니다. 두 판을 딱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얘는 왜 원통으로 생겼냐면 넓은 판을 돌돌 말아놓은 거예요. 그죠? 넓은 판을 그냥 쓸 수가 없잖아, 그지? 이걸 돌돌 말아서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아주 넓겠죠. 얘보다 이런 것들보다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기본적인 형태는 평행판 축전기로 만드는데 이렇게 금속판 두 장이 있어요. 두 장.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전하가 생기죠. 충전이 됩니다. 이때 이 전하량, 여기 들어있는 전하량이 시그마 A죠. 넓이 곱하기 밀도 곱하기 넓이 하면 전체 양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면전하 밀도, 시그마의 정의 자체가 어떤 면에 들어있는 전하량이잖아요. Q는 시그마 A예요. Q는 시그마 A, 면전하 밀도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델타 V는 여기 전기장을 알고 있다면 ED죠. 델타 V는 ED. 그죠? 그런데 금속판 두 장 사이의 전기장은 앞에서 이미 구해봤지, 앞단원에서. 전기장 얼마예요? 양전하, 음전하. 여기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있을 때 이 사이의 전기장 얼마였죠? 뭐 머릿속이 하얗네, 그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지. 가우스 법칙으로 구할 수 있었잖아. 요 면 잡고 가우스 법칙. 아니면 중첩의 원리. 하나의 금속판이 만드는 전기장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죠? 이거 두 장이 만들면 중첩이 더서 2배.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거 시험 문제 내야겠네요. 그럼 시그마 약분되고 이거 정리하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로 나오게 됩니다. 전기 용량 이렇게 이것도 암기 이제 잘 구했으면 암기. 했으면 간격이 오히려 좁을수록 용량이 증가합니다. 넓이가 넓을수록 용량이 증가한다.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 외웠다 치고 넘어가요. 이렇게 축전기죠. 계속 우리는 이 그림을 봐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Q, 요거 넓이로 Q를 나눠주면 A분의 Q, 요거를 시그마.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시그마,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요 사이에 전기장, 균일한 전기장. 그렇죠? 이게 이제 무한히 넓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삐져 나옵니다. 그렇죠? 전기장이. 자, 옛날식 기계식 키보드가 바로 이게 축전기예요. 위에 있는 금속판, 아래에 있는 금속판 사이에 간격을 바꿔줘요. 그러면 입실론 제로 D분의 A에서 D가 변하니까 용량이 변하죠. Q는 CV에서 용량이 변하니까 전하량도 변하고, 만약에 일정한 전하량을 유지시켜주면 전압이 변하겠죠. 그죠? C가 변하면 Q가 같을 때 V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체크해서 이게 눌려졌는지 안 눌려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 군데 이용이 됩니다. 평행판 커패시터 문제 한번 풀어보죠.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넓이는 항상 미터 제곱으로 변환해서 넣어줘야 되죠. 이게 이제 기본 단위니까. 간격도 미터로 바꿔줘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많이들 틀려요. 전기 용량을 구하라. 입실론 제로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건 주어지겠죠. D 분의 A.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게 이제 1.77 나오는 거지. 구하면 20 곱하기 8.85. 아니 2 곱하기 0.2 곱하기 8.85죠. 그럼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페럿. 피코 페럿. 10의 마이너스 12승이 피코입니다. 피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뭐였어요? 나노. 마이너스 9승은 나노.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피코라고 하는 겁니다. 피코. 그래서 피코 페럿은 1000분의 1 나노 페럿. 100만 분의 1 마이크로 페럿이 바로 1 피코 페럿이 되겠죠. 피코 페럿이 많이 실제 축전기 있어요. 피코 페럿의 축전기가 용량을 가진 3V의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예, 그럼 Q는 CV 전하가 얼마 쌓이냐? Q를 구하는 거네요. CV에서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 해도 되고 5.31 피코 쿨롱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게 피코잖아. 피코. 피코 페럿 곱하기 볼트는 피코 쿨롱 되는 겁니다. 양극판 위에 전하 밀도 면적분의 전하 해주면 전하 밀도 계산이 되죠. 전기장. 전기장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지금 축전기에 델타 V의 전압을 가했죠. 간격을 알고 있으니까 델타 V는 ED식으로 전기장 E를 계산해도 되죠. E는 D분의 델타 V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전기장이 얼마였어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여기 시그마 구했으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요거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이 예제, 기본 예제. 자, 축전기에서 회로 기호는 평행판 축전기처럼 두 개, 짝대기 두 개.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짝대기로 쓰고 직선으로 쓰고 하나는 이렇게 활대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이거랑 헷갈려. 손으로 그리다 보면 그렇죠? 손으로 그리다 보면 이걸 그린 건지 이걸 그린 건지 헷갈리니까 아예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휘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휘게. 그러면 이거 축전기다 이런 얘기예요. 저항은 지그재그로 표시하죠. 전구는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냥 전구는 저항으로 해도 돼요. 근데 불이 번쩍인다 하려고 이렇게 동그라미 붙이기도 합니다. 커피스터의 연결도 아주 중요해요. 커피스터의 연결. 먼저 병렬 연결 봅니다. 병렬. 병렬은 이렇게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마이너스 이게 이제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에서 나온 선이 갈라지죠. 그죠? 갈림길이 생기는 이런 걸 마디 또는 분기점으로 합니다. 우리말이 아니죠? 분기점 또는 마디라고 되죠. 마디. 근데 물리책에는 이제 다들 분기점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이쪽에서 음전하도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도 음전하가 오겠죠. 둘이 만나서 이쪽에 와서 이쪽에 음전하가 쌓이고 이쪽에 음전하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볼 때는 양전하 연결한 금속판에는 양전하가 충전되고 음극을 연결한 금속판에는 음전하가 충전된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쉬워요. 그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기적으로 이거 다 도체잖아요. 도체. 그죠? 다 도체. 전선도 당연히 도체. 여기까지 다 도체예요. 여기까지. 다 도체. 도체는 무슨 전이? 도체는 무슨 전이에요? 등전이에요. 등전이. 그러니까 전위가 다 같아요. 그죠? 왼쪽 지점은 전위가 예를 들어서 V-라고 합시다. V 플러스 양극의 전위랑 다 같고 또 여기는 오른쪽 도체들, 이거 다 도체니까 오른쪽에 있는 도체들은 또 전위가 다 동일합니다. V-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의 차이가 전위차죠. 전위차가 델타 V라고요. 델타 V. 그죠?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위차. 그러니까
요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 아래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 전원의 전위차가 다 똑같아요. 델타 V1, 델타 V2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1번 금속판 양단의 전위차, 2번 금속판 양단의 전위차. 여기 이제 델타 V1, 델타 V2가 다 똑같이 델타 V로 다 같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외우면 병렬은 전위차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그걸 뭐하러 외워요? 전위차가 당연히 같은 건데 그걸 뭐하러 외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높이차가 같은데 여기는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뭐 줄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올라가는 펌프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높이차는 어디는 높이차는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예. 자, 이걸 회로 기호로 표현합니다. 위쪽 축전기 용량이 C1, 아래쪽 축전기 용량이 C2, 그리고 전위차를 전원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 전하가 쌓이겠죠. 1번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량을 Q1, 2번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량을 Q2. 전하량이 다르죠. 용량이 다르니까 용량은 다른데 전압은 똑같이 가했으니까 Q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C1, Q1, C2, Q2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데 전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전원은 몰라. 그렇죠? 연결된 거에서 그냥 다 전화 끄집어 와서 반대쪽에 쌓기만 하는 거지. 그죠? 배터리가 뭐 알고 쌓는 두 개니까 뭐 더 세게 전압을 가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의식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두 개가 있는지 세 개가 있는지 아무런 효과가 여기에 가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축전기를 하나의 축전기로 바꿨을 때 똑같은 전압을 가해서 똑같은 전하량을 쌓을 수 있는 한 개의 축전기를 가정합니다.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 등가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Q1, Q2의 전하량이 지금 델타 V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쌓인 거, 충전이 된 거죠. 그럼 이 하나에도 똑같이 Q1, Q2만큼 더해줘야겠죠. 전하량이. 그렇죠? 같은 효과를 낸다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 전하량 Q1, 이 아래쪽 전체 전하량 Q2니까 이 전원은 양전하 양극에 연결된 거에서 Q1, Q2만큼 쌓은 거잖아, 얘가. 얘도 Q1, Q2만큼 쌓아야죠. 그죠? 예. 그래서 Q는 C 등가 한 개에 쌓은 거잖아요. 한 개에. 높이차를 얼마를 유지해요? 델타 V만큼 유지하는 이렇게 된 거죠. 전체 전하량 Q는 Q1도 Q2인데 이건 C 등가 0으로 EQ 이렇게 씁니다. C EQ 곱하기 델타 V가 되잖아요. 그런데 Q1은 C1V라고 그랬죠. C1 델타 V. Q2는 C2 델타 V, 그죠? 더하기 C2 델타 V. 이게 뭐가 됐어요? CEQ 델타 V가 됐으니까 양변에서 델타 V로 다 나눠주면 CEQ 등가는 C1 더하기 C2 나오죠. 두 개의 그릇이 연결되면 한 개로 바꾸면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치 이런 거 같죠? 여기 금속판이 있고 여기 금속판이 있는데 그걸 넓이가 넓어진 거잖아. 간격은 안 변하고. 그죠? 그러면 C는 평행판 축전기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가 되는데 A가 커졌으니까 용량도 그만큼 커져야겠죠. 두 개 더한 넓이 더한 것만큼. 이렇게 보더라도 이 식은 타당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로식으로 보더라도 타당하고. 그래서 이런 연결, 이게 이제 이게 병렬 연결이에요. 갈림길이 생기는 연결. 이쪽으로 병렬적이잖아요. 병렬, 그죠? 병렬 연결해서 두 개의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로 바꾸면 더해주면 된다. 결과식은 이렇습니다. 세 개를 더해? 그러면 세 개 다 더해서 등가 용량을 구할 수 있다. 전기 용량은 더해준다. 병렬 연결에서는 더해준다. 이런 얘기죠. 너무 쉽죠? 예. 자, 이번에는 직렬 연결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은 줄줄이 연결한 거죠.
갈림길 없이 그냥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축전기를 직렬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여기 결론이 제시됐는데 왼쪽 축전기에 들어가는 전하량도 Q이고 오른쪽 축전기에 들어가는 전하량도 Q예요. 용량이 다른데 전하량은 똑같다고. 그리고 등가 똑같은 전하량도 역시 Q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Q. 다 Q예요. 이건 다 Q가 같습니다. 그럼 직렬 연결하면 Q가 같은데 이것도 또 외우라고 하죠. 직렬 연결하면 전하량이 같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는지 보시면, 자, 여기 플러스 극이죠. 얘는 연결된 곳에서 전자를 끌어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양으로 대전됩니다. 전자 어디 갖다 쌓아요? 반대쪽에 갖다 쌓겠죠. 여기 전자 쌓이겠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전하량하고 오른쪽에 있는 전하량이 당연히 같지.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 얘는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두 개의 금속판이 붙어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전하도 가져올 수 없어요. 하지만 왼쪽이 양전하가 됐으니까 이 양전하는 음전하를 끌어당겨서 여기 음전하를 갖다 놓겠죠. 오른쪽에 금속판이 음으로 대전됐으니까 양전하를 끌어당겨서 양전하를 가져다 놓겠죠. 둘 다 전하가 쌓이긴 하는데 전하량이 같습니다. 전원이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양 어디 갖다 쌓? 여기다 쌓죠. 얘도 하나 더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대전, 유도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차피 배터리 축에는 뭐야? 금속판 두 장만 있는 줄 알지 네 장이 있는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금속판 두 장으로 갖다 놔도 되는데, 그럼 이거의 용량은 얼마냐? 자, 여기서는 이제 회로식을 좀 써봐야 되는데, 금속판 양쪽, 이쪽하고 이쪽의 전위차가 델타 V입니다. 이랬을 때 얘하고 얘의 전위차는 델타 V1이라고 하고 얘와 얘의 전위차는 델타 V2라고 하면 델타 V1 더하기 델타 V2에서 델타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죠? 요 높이차, 요 높이차 합해서 전체 높이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Q는 델타 V는 델타 V1 더하기 델타 V2 요 식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델타 V는 C분의 Q죠? V는 C분의 Q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나 효과는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V는 이제 C분의 Q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C, EQ분의 V는, 델타 V는, Q는 델타 V1은 어떻게 되겠어요? V1은 요 하나의 축전기에서 보면 C1분의 Q죠. C1분의 Q. Q1이 그냥 Q니까요. 얘도 Q는 CV에서 V2는 C2분의 Q가 됩니다. 더하기 V2는 C2분의 Q. 그래서 Q가 같으니까 약분되죠. 그러면 C2Q분의 1, 즉 C의 역수는 C의 역수 더하기 C의 역수입니다. 역수는 역수 더하기 역수라고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똑같은 원리의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대로 그대로 가서 보시면 C 등가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C3분의 1 요거 계산해서 이거 전체를 다시 뒤집어주면 얘가 C 등가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 6 마이크로페럿을 직렬 연결하면 한 개로 표현했을 때 얼마예요? 6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1 한 거지. 그럼 6분의 6이네요. 그죠? 1 마이크로페럿이죠. 그죠? 1분의 1 해야 1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위에 직렬 연결 문제. 병렬 연결 문제. 3, 6, 12, 24를 병렬 연결했어요. 어떻게 용량이 얼마라고요? 하나로 바꾸면? 너무 빨리 진행해서 잘 모르겠지? 하나로 바꾸면 용량이 더하면 되겠죠. 그죠? 다 더하면 돼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 풀어보는데, 여기에 얘는 V가 같은 거지, Q는 다르죠. Q는. 자, 그러면 요 Q1은 얼마겠어요? Q1은 C1 곱하기 V. 54 마이크로 쿨롱. C2 곱하기 V 하면 Q2.
98 아니 108 그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 나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구했죠. 예. Q1, Q2 등가 용량 구하고 C3에 들어있는 전하량 Q3 구한 거죠. Q3 구해 본 거고 등가 용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등가 다 더해주면 된다고요. 그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렬 연결 예제도 있나요? 직렬 연결 예제 가서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네. 3, 6, 12, 24 직렬 연결하면 자, C 등가분의 1은 C1분의 1,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계산하니까 이거 계산해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지? 24분의 얼마 나올까요? 24분의 38, 64, 12 곱하기 2, 24 곱하기 1, 이거 다 더하기죠. 그러면 15 나오죠. 24분의 15. 24분의, 왜 갑자기 컴퓨터가 이러죠? 15. 요거 역수해주면 C 등가죠. 15분의 24, 1.6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개만 연결됐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었죠? 두 개만 연결됐어요. 그럼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되죠. 그러면 요거 C 등가분의 1은 똑같이 써보는데 요거 통분해 보세요. 통분. C1, C2분의 C2 더하기 C1이죠. 순서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CEQ는 부모분자 바꿔주면 CEQ잖아요. CEQ는 C1 더하기 C2분의 C1, C2입니다. 그렇죠? C1, C2. 그래서 이건 더한 거분의 동그라미 곱한 거. 합분의 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두 개 있을 때는 합분의 곱. 세 개 있을 때는 합분의 곱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이거 이제 예제 16.7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눈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그죠? 복잡해 보일 때는 가장 작은 가지, 가장 멀리 있는 가지부터 해석해 옵니다. 이게 큰 가지죠. 큰 가지에서 갈라졌죠. 갈라집니다. 또 이 가지에서 또 갈라지죠. 그럼 작은 가지는 여기 동그라미 쳤죠. 이게 가장 작은 가지예요. 여기도 큰 가지에서 갈라져서 또 이렇게 그럼 가장 작은 가지가 얘입니다. 1과 3은 병렬 연결돼 있죠. 갈림길이 있네요. 그럼 병렬 연결이니까 어때요? 두 개 더해주면 되죠. 넓이 두 개 더해진 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1 더하기 3 하면 4. 원래 4 있었죠. 그럼 4하고 4는 이제 직렬 연결이죠. 똑같은 거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합분의 곱 해보세요. 합분의 곱. 반이 되죠.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절반으로. 4, 합분의 곱. 8분의 16이니까 2가 되잖아요. 절반으로 줄어들고 6하고 2 더하면 8이 되죠. 병렬 연결은 더해주고 직렬 연결은 분의 1 더하기 분의 1인데 이거 똑같죠. 합분의 곱하면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2하고 4가 병렬 연결된 거죠. 그러면 6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하지만 하나로 바꿔서 똑같은 효과를 내는 축전기의 용량, 등가 전기 용량은 6 마이크로페롯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쉬워요. 그렇죠? 자연수로 다 똑똑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유리수가 나오면 조금 이제 계산이 어려워지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만일 12V 배터리가 A, B 사이에 연결된다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 12V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12V 배터리가 연결된 거고 똑같은 회로니까 여기에도 12V 배터리가 연결된 거고 여기에도 12V 배터리가 연결된 거겠죠. 그럼 여기 Q 얼마 나오겠어요? Q는 CV 6 곱하기 18 108 마이크로 쿨롱. 이게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단위가 생략됐죠.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를 병렬 연결한 걸 하나로 바꾼 거잖아. 그렇죠? 전체 용량이 108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그럼 얘도 여기에 그대로 여전히 18V일 거 아니에요. 여기도 18V고 병렬이니까. 그죠? 전이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몇 쿨롱? 36 마이크로 쿨롱. 그렇죠? 그럼 여기 몇 쿨롱? 4 곱하기 18. 72 마이크로 쿨롱.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108 마이크로 쿨롱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 양쪽이 18V인데 여기 두 개가 나눠 가졌죠? 그럼 여기 9V, 여기 9V 되겠죠? 여기도 18V인데 두 개 나눠 가졌으니까 9V, 9V. 여기 전하량 89, 72. 직렬 연결이니까 이 72랑 그냥 당연히 같은 거죠. 72, 72. 얘도 72 마이크로 쿨롱. 얘도 36이잖아요. 아무리 병렬 연결해봐야, 직렬 연결해봐야 Q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49, 36, 36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9V, 9V가 걸린 거죠. 여기에 9V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똑같은 거잖아. 예, 동그라미 친 거. 여기도 9V죠. 그러니까 병렬이니까 여기도 9V, 여기도 9V, 다 9V입니다. 그러면 CV 하면 9 마이크로 쿨롱, 9 마이크로. 9 더하기 9에서 여기, 아니 3, 9, 27이지, 얘는 27. 27 더하기 9 하니까 36 마이크로 쿨롱 나왔던 거지. 같은 원리가 계속 거꾸로 올 때는 다 이제 거꾸로 오는 겁니다. 여기도 9V, 여기도 9V, 여기도 9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다 9V네요. 그럼 이거는 그죠? 그렇게 하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쉽게 풀어지도록. 각각의 전하 축전기에 들어가는 전하량을 다 구해 볼 수 있습니다. 16.7절에는 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공부한 거라고. 자, 축전기가 있어요. 전하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야?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라고. 얘는 낮고 얘는 높다고요. 그렇죠? 전위가. 이 안에 Q라는 전하가 들어있는데 이 양전하 Q는 음전하 Q보다 전위가 델타 V만큼 높다고. 이거 쌓는 걸 누가 쌓았어요? 누가 이렇게 올린 거야? 배터리가 에너지를 써서 배터리가 올려놓은 거라고. 또 영상 강의를 나중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벽돌이 아주 많이 있어요. 벽돌이라고 합시다. 한 장 한 장 한 장 여러 장의 벽돌이 10장의 벽돌이 있다고 치자고. 높이가 같은 평면의 바닥에 있었는데 사람이 와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요. 요 놈을 들어서 여기다 쌓고 요 놈을 갖다가 그 위에 또 쌓고 요 놈을 갖다가 또 그 위에 쌓고 벽돌이 차곡차곡 쌓아지겠죠. 그래서 10장을 쌓았어요. 여기까지 딱 쌓았습니다. 10장을. 그럼 벽돌 하나의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하나의 질량. 높이, 전체 높이가 h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만큼의 일을 했어요? 몰래 일을 안 해. 힘줘서 올렸는데. 얼만큼의 일을 했어요? 이걸 n개라고 합시다. n개. n, m, h? mgh, nmgh? 자, 그러면 이렇게 쌓지 않고 어떻게 쌓았냐면 이 사람이 이번에는 마음을 바꿨어. 아예 나는 다 똑같은 높이에 쌓을 거야. 10개의 벽돌을 다 똑같은 높이에 쌓아요. 이때 한 일은 얼마예요? 이때 한 일이 nmgh예요. 그렇지? 얘도 mgh, 얘도 mgh, 얘도 mgh 일을 해준 거잖아.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얼마큼의 일을 한 거죠? 2분의 1 nmgh의 일을 한 거지.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반띵해주면 다 똑같은 절반의 높이로 올린 거하고 똑같지? 평균해주면 반띵이 아니라 평균해주면, 그렇지? 축전기는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왜 이렇게 쌓는 거냐면
전하가 안 들어있으면 높이차가 있어요, 없어요? 금속판에. 높이차가 없는 거지. 전위가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전하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금 높아진 거지. 전하가 두 개 들어가. 그럼 그만큼 또 높아진 거죠.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 순차적으로 높이가 높아지는 거지. 이 전하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높이에 있지만 그 과정은 같은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낮은 곳에서 올려주고 낮은 곳에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다 똑같은 높이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평균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이 절반의 높이에 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전하가 Q인데 전위차가 V만큼 유지되고 있죠. 그럼 얼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Q 곱하기 델타 V의 일을 할 때는 다 똑같은 델타 V의 전위차로 올려졌을 때 이만큼의 일을 한 거고, 축전기는 그렇게 올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올린다고 했으니까 2분의 Q 곱하기 델타 V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가 이 안에 들어있겠죠. 이 안에. 무슨 에너지로? 전기 포텐셜 에너지로. 전기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이 델타 V는 요거는 축전기의 전위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 전하가 쌓일수록 Q가 점점 쌓일수록 전위차가 더 증가하겠죠. Q가 선형적으로 Q는 CV잖아요. CV가 되니까 Q가 증가하면 전위차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언제까지 쌓을 수 있냐면 전원의 전압까지만 쌓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쌓고. 그러면 그때의 전하량은 C 곱하기 전원의 전압 해주면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넓이, 요 직선의 넓이가 바로 2분의 1 삼각형 Q 곱하기 델타 V가 됩니다. 이게 축전기에 들어있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축전기에 들어있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2분의 1 Q 델타 V. 근데 Q는 CV잖아요. 여기 원래 있던 V하고 또 제곱이 되겠죠. 2분의 1 CV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고, V는 C분의 Q니까 2C분의 Q의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어떤 걸로 써도 됩니다. 주로 얘도 많이 써요. 주로 왜냐하면 전하량을 우리가 눈으로 알 수는 없잖아. 전하량이 얼마 있는지. 그렇죠? 축전기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Q가 들어가지 않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용량은 표면에 써져 있으니까 용량, 전압은 내가 가하는 전압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CV제곱, 이건 델타 빼면 이런 공식으로 많이 씁니다. 가운데 공식으로 2분의 1 CV제곱.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5 마이크로페럿 커패시터에 120볼트의 전압을 걸었습니다. 그럼 5 마이크로페럿 120볼트에서 이 두 개가 그냥 줄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다시 또 마이크로로 쓰던가 계산해 주던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제세동기는 세동을 제거하는 기기라는 얘기예요. 자, 심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근두근 잘 뛰어줘야겠지, 그렇죠? 여기에 심장은 여러 근육들 아니면 신경이 여기에 연결돼 있어서 신경 근육이죠, 근육신경. 이게 전기를 가해주면 이거 뛰는 거예요, 빨딱빨딱, 그렇죠? 그런데 무슨 원인에 의해서든지 이게 이제 전기가 갑자기 안 흐르는 거야, 우리 몸에. 신경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심장이 어떻게 돼? 멈추겠죠, 신호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뛰어요, 이상하게. 1초에 80번, 90번 정상적으로 두근두근 되면 되는데 갑자기 두근두근 또 멈췄다가 또 작은 신호가 있는데 너무 작으면 또 안 뛰는 거지. 그랬다가 또 두근두근 하다가 또 안 뛰고 아예 나중에 안 뛰게 되겠죠, 아예. 예. 그래서 안 뛰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뛰면 이게 전선들이잖아. 전류가 안 흐르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높은 전류를 한번 흘려보는 거예요. 전압을 걸어보는 거지, 그죠? 사람을 감전시키는 거야, 이 심장을. 심장의 전류를 외부에서 전압을 팍 걸어서 한번 어디 막힌 데 있으면 뚫어주는 겁니다, 전기적 신호를.
대개는 잘 살아나죠. 왜냐하면 심장이 멈추는 경우는 어딘가 이제 신경이 정말 너무 피로해서 멈추거나 아니면 뭐 이제 나이 들면 어딘가 다 비정상적이 되잖아. 그죠? 과도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은 아주 많아요. 그죠?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해야지. 그지? 근데 건강한데도 이렇게 돼.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병원도 자꾸 다녀야 돼. 뭔가 이상하면.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제세동기가 있어요. 제세동기를 가져다가 심장 근처에 두 장을 붙이고, 이게 축전기예요, 축전기. 붙인 다음에 충전을 한 걸 붙이면 되자마자 감전이 될 텐데,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는 실제 그렇게 하죠. 의사가 그러죠. 두 금속판을 붙들고 심장에 대면서 뭐 200줄, 뭐 300줄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조절합니다. 200줄로, 300줄로. 그럼 여기서 방전되는 에너지가 200줄, 300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번 해도 안 되면 이제 심장 문제가 아니라, 이 신경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또 다른 문제에 의해서 심장이 멈춘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자, 저장된 에너지가 2분의 1 CV 제곱. 아까 얘기했죠. 200줄 한번 해보시고 300줄 한번 해보자.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예. 그럼 몇 볼트로 충전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용량이 주어져 있고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면 몇 볼트로 전압을 가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 몇 볼트로, 간호사가 조절하겠죠. 4670볼트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16.8절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여기 똑같은 얘기인데 특수한 경우 쭉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데 넘어가는 거예요. 유전체는 다 넘어가자. 그러면 16장 끝났죠. 16장. 잠시 후에 16장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42분에 시작하는데 연습 문제는 20분 동안 풀겠습니다. 18분 동안. 그래서 7시에 딱 끝날 수 있도록 하죠. 네, 여기 하체만 풀어봅시다. 아, 3번을 먼저 볼까요? X축 방향으로 향하는 375 뉴턴 퍼 쿨롱. 이게 전기장의 단위죠. 균일 전기장이 처음에 정지한 전자에 작용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른쪽 방향의 전기장이 있는데 이 안에 전자가 있는 거지. 이 안에 전자가. 그럼 전자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이때 작용하는 힘 F를 구하면 이걸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거리 D만큼 움직여요. 그렇죠? 왼쪽으로 D만큼. 그렇죠. 이때 이제 한 일은 FD가 되겠죠. 일은 F 곱하기 D가 되는데 F가 얼마예요? 전하량 Q 하면 Q2죠. Q2, 그죠? Q2D를 구해주면 되고, 이거를 이제 전위차로 보면 ED가 전위차잖아요. Q 곱하기 델타 V에서 전위차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위차 구하는 건 전자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얼마인가. 전기장이 일을 했으니까 전자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증가해요? 감소해요?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지. 그렇지?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운동 에너지 증가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감소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이 W만큼 Q 곱하기 델타 V가 곧 델타 U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이 값 자체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전위차도 전자의 입장에서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의 속도는 이 W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2를 해서 운동 에너지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 이 m에는 이제 전자의 질량 넣어주면 되고, 이 v는
속도의 V죠, 속도. 예, 그래서 속도를 구해줄 수 있을 거다. 여기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똑같은 문제죠. 예, 똑같은 문제고 5번에 보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5번 보시면 반대부로 대전된 평행판이, 그럼 이제 축전기 문제입니다. 원래는 평행판 나오면 이거 평행판 축전기인가 보다. 그래서 이 축전기 문제는 축전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행판 문제는 계속, 이거 다 평행판 문제예요. 이 3번도. 자, 두 개의 금속판이 5.33mm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D라고 합시다. 자, 전위차 600V죠. 이렇게 배터리 연결해서 600V로 만들어 줬겠죠. 배터리 제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전화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그대로 600V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V는 600. 다 주어져 있죠. 판 사이 전기장의 크기 어떻게 구해요? 델타 V는 ED. 그죠? 식이 뭐 별거 없잖아. 그죠? E는 D분의 델타 V.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전기장 구해 주시면 되고, 전자가 받는 힘은, 이 안에 전자가 있다 그러면 3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전기장 구해서 Q가 E 속에 있으니까 QE, 그죠? QE 구해 주시면 되고, 자, 처음에 전자가 양극판에서, 이건 이제 3번 문제하고 똑같아지는 거네요. 여기부터는, 그죠? 예, 반복. 예. 자, 16.2절 문제로 가보면 전위 V와 전기 포텐셜 에너지 U죠. 두 관계가 어땠어요? 델타 V는 단위 전하당 에너지 Q분의 델타 U였죠. 둘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문제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전하가 있는데 직사각형 구석에 요 점이죠. 전하가 없는 요 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 전위는, 얘를 1번 전하, 얘를 2번 전하, 얘를 3번 전하. Q1은 8 마이크로쿨롱, Q2는 12 마이크로쿨롱, Q3는 4 마이크로쿨롱이 되는 거죠. 거리가 R1, R2는 얘까지의 거리, 그렇죠? R2, 여기 R3가 되는 겁니다. K 곱하기 R1분의 Q1에 의한 전위, R2분의 Q2에 의한 전위, R3분의 Q3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점전하가 만드는 전위는 R분의 KQ니까요. 그렇죠? R분의 KQ, R분의 KQ, R분의 KQ. 자, 이제 무한대에서 전위는 0으로, 기본적으로 0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B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B번에 만약 2 마이크로쿨롱의 전하가 마이너스 2 마이크로쿨롱의 전하와 교체된 경우,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만 넣어주면 되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2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크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6번 해결이 됐겠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8번? 예, 8번 보면 전자가 원점에 있습니다. 원점에 여기 전자,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전자가 있는데 0.25cm 떨어진 점에 전위를 계산하라. V는 거리 X분의, 그렇죠? X분의 Q1. 전자의 전하량 Q1 써주면 되겠죠? X분의 Q 곱하기 K 해주면 되죠. 근데 Q가 음이니까 VA는 분명히 음전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0.750m 센티미터 떨어진 지점에 전위도 구하라. 이게 너무 쉽네요. 그렇죠? VA 따로 구하고 VB 구해서 차이 구해주면 되죠. VB 마이너스 VA. 전위는 얘가 더 작죠? 그죠? VA가. 이거 전위 구하면 전위는 전위 거리에 따라서 전위가 어떻게 돼요? 전위가 아주 마이너스로 아주 작은 전위 이렇게 역비례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R분의 KQ가, 그죠? 이렇게. 이거 알겠죠? 이 지점에서의 전위는 요만큼의 전위가 되는 거고, 더 멀리 가면 전위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 차이를 구하는 거라. 요게 VB, 이게 VA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VB 마이너스 VA 해주면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전이차 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A에 놓인 음으로 대전된 입자가 점 B에 도달하기 위해 같은 전이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가? 당연하죠. 그죠? A에서 B로 가야 되니까 전이차가 똑같잖아요. 그죠? 전이차는 경로에 관계없죠? A에서 B로 가는데 경로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이차는 VB-VA잖아. 그대로 어느 경로를 통하든지. 그렇다. 같은 전이차를 통과해야 하는가? 그렇다. 설명하라. 전이차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경로에 무관하다 그래야겠죠. 경로에 무관하다. 전이차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에만 의존하는 거죠. 처음 전이 나중 전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경로에 무관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점에 3개의 꼭지점에 3개의 전하가 있습니다. Q가 얘가 7나노쿨롱이에요. 이거 7나노쿨롱. 중앙에서의 전위, 이 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하라는 거지. 얘는 양전하, 얘는 음전하죠. 이거 중첩에 올리죠. 이것도. 그래서 요 거리 구해야 되고, 요 거리 구해야 되겠죠. 너무 단순한 문제네요. 그렇죠? 예. 요 거리를 R1이라고 하고 얘는 R2, 요 거리는 R3라고 하자면 얘를 1번 전하, Q1, 얘를 2번 전하, 얘를 3번 전하로 놓고 P점, 여기 P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면 K 곱하기 R1분의 Q1, 그죠? 더하기 K 곱하기 R2분의 Q2, Q2는 마이너스 Q네요. 그죠? 더하기 Q, 이게 2개 있는 거지, 양쪽에. 그러니까 2배 해주면 되겠죠. 2배. 그죠? 이렇게. 그럼 다 구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길이 R1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하면 루트 15가 되겠지, R1은. 그죠? 루트 15. 센티미터로. 여기 들 때는 미터로 넣어줘야죠, 미터. 여기. 전하는 쿨롱으로, R은 미터로, K는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값들을 이렇게 단위는 이제 볼트가 나오게 조절해주면 되겠죠. 11번 문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길어요? 12번 해보겠습니다. 12번. 이것도 긴데 내용은 간단한 것 같아요. 원자 모형으로 유명한 러더포드의 산란 실험. 이거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들어봤죠?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화학 시간에도 나오고. 자, 알파 입자는 이게 알파 입자입니다. 전하가 양전하 2개 있는 거고 질량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전하가 79인 금 원자를 향해서 발사가 됩니다. 근데 둘 다 양전하죠? 그 양전하면 전기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쏘았는데 가다가 점점 전기력이 커지지. 그래서 닿지 않고 여기 속도가 0인 곳에서 멈췄다가 다시 튕겨져 나오겠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알파 입자가 되돌아가기 전 금 원자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는가. 이거는 1번 위치, 2번 위치 두고 1번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2번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그렇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 U1과 U2는 U는 지금 2E가 79E가 만드는 전 포텐셜의 거리, 요만큼 거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거리는 이제 아주 먼 거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주 먼 거리.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봐도 돼요. 문제 그게 안 주어져 있잖아. 처음 거리가 얼마인지, 그죠? 먼 곳에서 아주 멀겠지, 그렇지? 원자 사이 먼 곳에서 발사가 돼서 여기까지 와서 정지해요. 정지하면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구나.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예로부터 거리 전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Q1으로부터 R이 되는 곳에서의 포텐셜의
전하가 와 있는 거죠. E가. 그래서 Q가 얘가 여기에 와 있는 거니까 Q가 V에 와 있는 거지. 0인 곳에서, 전위가 0인 곳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2는 QV가 됩니다. 근데 앞에 이제 우리가 안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 가보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서 구해보면 어디 갔죠? 이후에 있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면 많이 올라가네요.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예. 요거. 전기 포텐셜 에너지, 두 개의 전하로 구성된 전기 포텐셜 에너지, 개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K, Q1, Q2예요. 그죠? 이렇게. 예. 자, 가서 여기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R분의 K, Q1, Q2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요. 그게 이거예요. 계산하면. U2는 R분의 K, Q1, Q2라고요. 그렇죠? 이게 R분의 K, Q2니까 얘를 Q1, 얘를 Q2라고 했을 때 그렇죠? 네. Q1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질량, 속도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로 바뀌어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 R분의 K, Q1, Q2. 그럼 R이 계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거리까지만 갔다가 다시 튕겨져 나온다. 예. 양전하와 양전하니까 밀어내서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 대전된 도체 등전이면 그랬는데요. 이거는 전자볼트의 에너지 단위 계산하는 거죠. 14번 보시면 운동 에너지가 1 전자볼트인 전자와 이제 줄을 안 쓴다고요. 얘는 그죠? 얘는 1 전자볼트는 얼마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양성자의 속력을 계산하라.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2분의 1 m e. 전자의 경우에는 전자의 속도의 제곱, 여기 V가 나올 테고, 이게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라면 양성자의 질량 mp 곱하기 양성자의 속도 vp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질량은 주어져 있는 게 어떤 앞에서 표에 보든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찾아서 여기까지만 이제 A, B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13번도 비슷할 테고요. 16.5절에 이제 커패시터 문제 이렇게 가장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예. 넓이가 0.2m 제곱이고 판 사이 거리가 3mm인 평행판 커패시터 그럼 용량이 나오겠죠. C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간격분의 A 해주면 되죠.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어떤 값이 있겠죠. 곱하기 D분의 T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3mm니까요. 넓이는 미터의 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0.2 해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단위는 페럿으로. 근데 마이너스 12승이 있으니까 이거 아예 뒤로 빼서 피코페럿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3승분의 마이너스 12승 하면 이것만 하면 그냥 나노페럿이죠. 나노페럿. 그죠? 예.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3분의 0.2 곱하기 8.85 나노페럿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아니면 10의 마이너스 9승페럿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에 6V 연결하면 전하량은 용량 지금 용량 계산한 거죠. 전하는 Q는 CV 되겠죠. Q는 방금 전에 계산한 C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죠. CV 전하량 쿨롱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예요? 전기장의 크기 입실론 제로 D분의 A 그게 아니라 시그마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를 계산할 바에는 그냥 이거 V 나누기 D E는 델타 V 나누기 D 이거 계산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V는 ED니까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를 이걸로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각 판의 전압밀도 굳이 구하려면 Q 나누기 A 해주면 되죠. B번에서 Q 구했으니까 이거 나누기 A 하는 게 시그마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렇죠? 예.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판들이 멀어진다. 앞의 답들은 각각 정성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판들이 멀어진다는 얘기는 누가 이제 멀어지게 했다는 얘기지. D를 증가시키는 거죠. D를 증가시키면 C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C가 감소하면 V는 지금 전하가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판들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하는 어디 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겠지. 전하는 그대로 있는데 C가 감소하니까 V가 증가하겠지. 그렇죠? 전위차가 증가합니다. 6V에서 더 큰 전압으로 전위차가 증가하게 된다. 정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지금 얘기한 거죠. 그렇죠? 시그마는 변하지 않죠. Q가 변하지 않고 면적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D만 증가하면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전기장 D가 증가하니까 전기장 감소하는 게 아니라 D가 증가하면 V도 같이 증가하죠. 전기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기장은 시그마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렇죠? 요거 보면 안 변하는 거지. 시그마가 그대로 있으니까. D가 증가하니까 E는 감소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V도 같이 변하니까요. 자, 배터리 축전기의 연결 요거 보시면, 아이고 7시가 넘었네요. 예. 그래서 요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용량 6하고 2 더하면 얼마예요? 6하고 2 더하면 8. 자, 888이 병렬 연결된 거죠. 그러면 3분의 8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의 3분의 8 마이크로페럿에 9볼트가 연결된 거죠. 볼트가. 그럼 전하량은 Q는 CV 해주면 되겠죠. 근데 각 커패시터의 양단의 전위차를 구하라 그랬으면, 이게 9볼트면 여기 3볼트, 888로 똑같으니까 여기도 3볼트, 여기도 3볼트 걸리겠죠. 예. 그럼 3볼트 병렬 연결하면 여기도 3볼트, 여기도 3볼트. 그럼 3, 6, 18 마이크로쿨롱. 여기죠. 3, 2, 6 마이크로쿨롱. 3, 8, 24 마이크로쿨롱. 여기도 24 마이크로쿨롱의 전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봐야 돼요. 하나하나. 요거 6이죠? 요거 양단의 전위차 3이잖아요. 3볼트.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 2마이크로페럿인데 병렬이니까 똑같이 3볼트. 얘도 3볼트. 얘도 3볼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여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죠? 예, 문제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좀 저장된 에너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다음 화요일에, 목요일에 나머지 문제 목요일에 좀 정리해 보면서 16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오늘은 좀 빡빡하게 했어요. 예. 목요일날은 좀 느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빡빡하게 할 때 좀 열심히 한 사람이 좀